안녕하세요. 영어 공부에 관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영어정보부 팀입니다. 저는 영어정보부라는 학원을 운영하며 가르치고 있는 홍원장이라고 합니다. 영어 독해 참 어렵죠? 특히 다음 수능생들은 모든 문법을 다 정리하고 공부해야 되나 걱정이 참 많을 겁니다. 도중에 해석이 끊기고 단어를 알아도 해석이 막막할 때가 많죠. 하지만 이 수업 현장에서 영어 독해에 사용되는 문법은 5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오늘 그 문법 공부를 최소화해서 5가지 기술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학습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3등급 이하라도 얼마든지 2등급 이상으로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능 영어는 듣기 빼고 95%가 독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보게 되는 문장들은 수능 지문에서 가장 자주 보는 유형들을 쌤이 5가지 주제별로 정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5가지를 한번 철저하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장 수능 지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지문 중에 하나, 첫 번째, 주어, 동사, 전면고, 접주동을 구분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알아볼까요? 문장의 맨 앞에 나와 주인 역할을 한다. 이게 주어라는 거 잘 알고 있죠? The woman, 주어. 그리고 항상 그 주어 다음에는 그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설명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동사라고 하죠. 자, said, 동사. 그래서 주어와 동사를 구분하는 것은 중고등학교에서 모든 영어 지문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들어봤던 전면구라는 것들이 있어요. 전면구. 전면구가 뭐냐면 전치사와 명사가 만나서 의미를 더한다. 그래서 전치사, 앞전자, 그리고 명사. 그러니까 이 전치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를 경우가 거의 없어요. 되게 이렇게 스펠링이 얼마? 안 되죠, 이렇게. 스펠링이 2-3개밖에 안 돼요. 좀 더 길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in과 read 전면고, on the table 전면고. 여기 있네요. to me, 그리고 into the door. 이렇게 전면구는 수량과 위치에 제한이 없으면서 얼마든지 문장을 길게 만들어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해 주는 게 좋아요. 그 전면구는 굳이 왜 들어가느냐? 이 전면구라는 건 의미를 더한다. 주어 동사 그 사이나 문장 아무 데나 들어가서 의미를 더 자세하게 더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여기 접주동이라고 써놨죠? 저는 접주동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 주어와 동사 she broke는 그녀가 끼었다라는 말이지만 요 that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요 that은 접속사가 돼요. 그리고 문장을 명사화 시켜주기 때문에 이 접속사를 명사절 접속사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문장을 명사화 시켜서 뭐뭐라는 것. she broke는 그녀가 깨었다지만 that broke 하면은 그녀가 깨었다라는 것. 알았죠? 이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that은 명사절 접속사다라고 하게 되죠. 그리고 이 said는 또 특히 뭐뭐를 말하다, 어떤 대상이 필요한 동사이기 때문에 타동사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타동사 뒤에 that동이 나왔을 경우 that은 생략도 가능하다. 알겠죠? 그럼 이 문장 볼까요? The woman in red said to me. 빨간 옷을 입은 여인이 말했습니다. 나에게 뭘 말했느냐? That she broke. 그녀가 깨었다는 것을. 뭐를? A vase 꽃병을. 어디에 있는?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있는. The children came. 아이들이 왔다. 근데 여기 또 나와 있죠? 주어 동사 앞에 나와 있는 말은 무조건 접속사라고 했죠. 그래서 주어 동사 앞에 나와 있는 이 when은 접속사로서 때라는 의미가 돼요. 언제라는 뜻이 아니고 때. 그리고 항상 주어 동사가 접속사를 이렇게 꾸며지도록 해줘야 의미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왔을 때 어디로? 문으로 빨리. 자, 그럼 두 번째 유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유형 나가기 전에 선생님이 좀 한글로 써놨죠. 자, 무지개 같은 너의 얼굴. 아주 자연스러운 내용이지만 우리말을 처음 배우는 외국인은 좀 잘못 읽을 수가 있어요. 무지개 같은 너의 얼굴. 의미 전달이 상당히 어색하고 다른 의미가 되어버렸죠. 이렇게 주어, 동사, 전면구, 접주동을 구분하는 것은 이와 똑같이 아주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유형. 명주동, 명접동, 타주동을 구분한다. 이걸 구분하는 이유는 명주동의 관계가 성립하면 이 명주동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도 가능하고 관계대명사라는 것 자체가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명사를 이렇게 꾸며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명접동의 관계에서는 이 접속사가 주격 관계대명사가 돼요. 주격 관계대명사 역시 효용사적 접속사이기 때문에 앞에 명사를 꾸며주게 돼요. 효용사라는 것은 앞에 명사를 꾸며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타주동의 관계는 여기서도 설명했듯이 이 주동은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죠. 그리고 명사적 접속사 that가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목적어답게 룰로 해석이 돼야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Everything the light touches is our kingdom. 저는 명주동이 잘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동사 두 개를 찾아볼까요? touch와 is. 그러면은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어주면 명주동 찾기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명주동. 그래서 the light touches, 비지 닿는 모든 것은 우리의 왕국입니다. 영화 라이언 킹에 나오는 아주 멋진 대사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문장 볼까요? The rebels of Robert Butt was stolen from MI6 agent. 명주동이 쉽게 안 보이죠? 역시 똑같이 동사 두 개를 찾아봐요. 그러면은 두 번째 앞에서 끊으면 이렇게 명주동 이 관계가 쉽게 보여요. 자, 여기서 끊어줘야죠. 써는 존칭어죠, 경. 로버트 경이 사들인 보고서가 was stolen, 도난당했습니다. 누구로부터? MI6 요원으로부터. 영국의 정보부를 MI6라고 해요. 그리고 그 영국의 정보부 요원은 어떻게 했어요? Who was killed? 명접동, 여기가 되겠죠? who는 주격 관계대명사로서 효용사적 접속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에이전트를 꾸며줘야 돼요. 그래서 그 요원은 who was killed, 살해당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 보고서 때문에. it는 보고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영어를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어 구조 그대로 살려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 요거를 지켜주는 것이 직독직해라고 하며 여러분의 영어 해석에 있어서 좀 더 빨라지고 영어식으로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A woman possesses a speed power. 자, 여기서는 또 명접동의 관계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며 또 이게 접속사이기도 한 that 앞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소유하고 있다. 영혼의 힘을. 어떤 힘? That can turn a serpent. 이 무기를 바꿀 수 있는. 전면구 보이네요. Into the mightiest dragon of all.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강력한 용으로. 자, 또 다음 문장. 지금 나온 문장은 예전에 그 개그맨이셨던 이 심영래 감독의 디오라는 그 영화소에 나오는 대사였어요. Everyone believes. 모두가 믿습니다. 타동사가 되겠네요. believe, time of dragon 주어, has passed 동사. 자, 그럼 타주동의 관계가 성립하면서 이 주어 동사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믿습니다. 뭐를? 용의 시대가
지나가 버렸다라는 것을. 명사절 접속사 대태가 생략됐더라도 있는 것처럼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해주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자, 또 다음 문장 또 들어가 보죠. The movie I watched. 내가 봤던 그 영화는, 이제 명지동이 쉽게 보이죠? 이렇게. 내가 봤던 그 영화는 입니다. About the marathon champion. 마라톤 챔피언에 관하여. 전면구가 성립하네요. About 전치사, marathon champion, 명사. 자, 접속사 대답해서 끊어줘야죠. 저 그 챔피언은 won the gold medal, 금메달을 땄습니다. 어디서? 1947 보스턴 마라톤. 여기까지가 전면구. 1947 보스턴 마라톤에서.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역시 타주동. 이렇게 끊어줘야죠. 난 생각해요. It's a great movie. 그게 아주 멋진 영화라고. 자, 접속사 보이네요. 앞에서 끊어줘요. 어떤 영화? 내가 생각했던 멋진 영화라고. 뭐에 관하여? About the Korean marathon. 한국의 마라톤에 관하여. 그때, 그때에, 그 당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명주동, 명접동, 타주동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습니다. 수능집은 세 번째 유형 분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도대체 분사라는 게 뭐냐? 예, 분사라는 게 있고 또 모양이 똑같은 분사 구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학생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볼까요? 분사라는 것은 효용사라고 생각해 주는 게 가장 편해요. 동사를 효용사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동사를 효용사로 만들어줬는데 ing와 이렇게 ed 형태의 두 가지로 나뉘어버렸다. 그래서 나눌 분자 분사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ing 형태 현재 분사라고 하죠. ed 형태는 과거 분사 해석이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하고 있는 하여진.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은 The cat sleeping on the floor. 그 고양이는 마룻바닥에서 잠자고 있는 그 고양이는 거기서 끊어줘야죠. It's called Tom. 불리웁니다. 탐이라고. 자, 그럼 그 다음 문장 볼까요? 이번에는 과거 분사 해석하는 거 볼까요? The cat called Tom. 자,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요. 여기 was sleeping 동사 앞에서 탐이라 불리우는 고양이는 주어가 되겠네요. 그 고양이는 was sleeping 잠자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on the floor. 이렇게 동사를 효용사화 시켜주는 게 분사기 때문에 이 분사는 반드시 명사를 꾸며주게 돼요. 근데 분사는 또 하나의 용법이 있는데 뭘까요? The man stood surrounded. 이번에는 분사가 동사 뒤에 있어요. 예, 동사 뒤에 있는 이 분사는 보호 역할을 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몸 한 채. 그 남자는 서 있었다. surrounded. surrounded는 둘러싸다지만 이 과거 분사는 몸 하여진 채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수동이 해석을 한다고 하죠. 수동. 그래서 하여진 채. 둘러싸여진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면구 많은 사람들로. 자, 또 The man stood tired. 그 남자는 서 있었습니다. 피곤한 채로. 이렇게 해서 분사는 명사를 꾸며주거나 동사 뒤에 와서 그 동사의 의미를 좀 더 보완해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죠. 다음, 분사 모양이 똑같아서 중학교 때 많은 학생들이 혼동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분사구문. 그리고 수능 영어에서도 수없이 많이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볼까요? 이 분사구문은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형태와 문장의 뒤에 나와 있는 형태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느냐? 저를 얘기하면 확률상으로 때문에. 그리고 뒤에 있는 경우는 그리고 하다.
이런 해석이 90% 이상일 정도로 가장 많이 쓰이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Sleeping on the floor. 자, 이 문장을 보면은 이 sleeping이 명사를 꾸며준 상태가 못 되죠. 그리고 분사구문은 대개 앞에 나오면은 이게 쉼표가 안내 역할을 해줘요. 여기까지가 분사구문입니다. 라는 뜻으로. 그래서 sleeping on the floor, 그 마루 위에서 잠자고 있을 때에 the cat, 그 고양이는 raise, 들어올렸다. her legs, 그녀의 다리를 high, 높이, 어디로? over the belly, 배 위로. 자, 그 다음 문장 written a long time ago. 이 분사구문이 ing 형태로만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이렇게 과거분사 형태로 나와 있기도 한데 딱 봐도 뭐 쉼표가 이렇게 있고 written이 명사를 꾸며줄 것 같지 않은 상황이죠. 그럼 분사구문으로 보시고 빙의 생략으로 본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석해 볼까요? 오랜 시간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책은 어려웠습니다. 뭐하기? 이해하기. 그래서 사실 분사구문의 정확한 해석은 이렇게 조동사로 시작되는 문장을 주절이라고 하는데 이 주절과 맞춰봐야 돼요. 근데 도대체 이 분사구문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그 전에 하나 문장 더 해보고요. 요 determined 역시 빙의 생략으로 봐요. being determined. 그래서 determined to overcome. 극복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determine이라는 동사는 결심하다예요. 근데 과거 분사기 때문에 수동으로 해석해서 결심 되어졌기 때문에 뭐 하도록? 극복하도록. 그의 육체적 핸디캡을 바이러는 became a good 되었습니다. 좋은 라이더, 승마선수, 스위머, 수영선수, and boxer, 권투선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어요. 분사구문은 사실은 부양, 원조, 때 이렇게 5가지 의미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보가 뭐냐? 뭐뭐일지라도 원인은 때문에 조건은 뭐뭐라면 때는 아까 뭐뭐 할 때 나왔죠? 좀 특이한 게 부재 상황인데 주어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이 부분을 부재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 계동의로 나뉘게 돼요. 계속적 동작, 동시동작. 그래서 계속적 동작은 그리고 하다. 동시동작은 뭐뭐인 채. 한번 볼까요? 자, 이 문장 볼까요? The gladiator took out a sword. 검투사가 뽑았습니다. 뭐를? 검을. 자, 그리고 뒤에 분사구문이 나와 있죠? aiming at the villain. 그리고 악당에게 겨눴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풀으면 and he aimed. 이렇게 풀어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희는 글래디에이터를 받고 이 aimed는 앞에 동사 과거의 영향을 받아서 얘도 과거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and he aimed. 그리고 그는 겨눴습니다. 악당에게. 그 다음 문장 볼까요? 모의고사 지문이었는데 humans are omnivorous. 인간들은 잡식성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분사구문이 나와 있죠? meaning. 그리고 그 말은 의미합니다. that they can consume. 그들이 소비할 수 있고 and digest. 소화할 수 있다고. 뭐를? A wide selection of plants and animal. 넓게 선택된 식물과 동물들을 found. 발견되었진. 얘는 분사가 성립하게 돼요. 명사 플랜과 애니멀을 꾸며주게 되죠. 어디에서? In their surrounding. 그들의 환경에서.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은 요 미닝을 한번 풀어볼까요? And 그리고 요 민의 주어를 앞문장 전체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이 잡식성이다. 그래서 it으로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요 아가 현재니까 요 민도 이렇게 means. 그리고 그 말은 의미합니다. 그들이 소비하고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여기 2개의 분사구문이 나와 있는데 분사구문의 부재 상황에 계속적 동작으로 해석했더니 의미가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5번째 유형, 투부정사입니다. 중고등학교 영어에서 역시 피해갈 수가 없는 부분이죠. 중고등학교 영어에서 피해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중학교 때 특히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어려워했던 학생들이 많죠. I want to see you. 나는 원합니다. 당신을 보기를. 자, 이렇게 보다가 보기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명사적 용법이라고 부르죠. 명사적 용법이란 동사를 뭐뭐 하기 이렇게 해석을 한다. 자, 두 번째, I have some money. 난 약간의 돈을 갖고 있어요. 어떤 돈? give you. 당신에게 줄 돈. 이번엔 주다가 뭐가 됐어요? 줄. 이렇게 변했죠? 바로 효용사가 된 거예요. to give가. 자, 세 번째. I went out to have coffee. 난 나갔습니다. 나가다. 일종의 동작이에요. 동작 동사의 투부정사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기 위해. 이거를 목적 해석이라고 하죠. 요거는 부사적 용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게 투부정사라는 것은 하나의 동사를 명사나 효용사, 부사로 만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수능지문이나 여러 독해지문에서 가장 자주 보는 유형 중에 하나가 되죠. 그럼 도대체 이 투부정사라는 것은 의미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예, 결론만 얘기한다면 위치와 해석으로 구분하게 돼요. 투부정사의 위치가 어디에 와 있느냐? 여기는 want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와 있고, 여기는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위치에 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의 동작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위치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에 따라 해석이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위치와 해석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독해지문에서 가장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She does became, 그녀가 되었습니다. The first woman, 첫 번째 여성이 어떤? To reach the North Pole, 북극에 도달하게 된. 이렇게 to reach는 woman을 꾸며주는 입장이 있죠. By sled and on foot. 그래서 썰매와 도보로. 자, 또 한번 볼까요? They have traveled a long time. 그들은 여행에 왔습니다. 오랜 시간. Get the treasure. 보물을 얻다. 여기가 좀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여행에 왔습니다. 오랜 시간. 뭐 하기 위해? 보물을 얻기 위해. 그래서 동작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적용된 경우에요. 여행에 왔습니다. 보물을 얻기 위해. 그래서 to가 빠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좀 더 길어지는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You want to be energized. energized. 활력 있는. 여러분은 원합니다. 활력 있기를. enough. 충분히. 뭐 하도록? 자, enough라는 부사가 나와 있는데 얘는 충분히란 뜻이에요. 그때 투부정사는 하도록, 이런 해석이 가장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당신은 활력이길 원합니다. 충분히 코치, 긴 소파를 코치라고 하죠. 그래서 긴 소파에서 일어날 정도로 또는 일어나도록, 그리고 lose your pound, 몸무게 몇 파운드를 감량할 정도로 또는 감량하도록, 그리고 find a job, 그 직업을 찾도록, 또 study for the test, 그 시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사이나 부뒤의 투부정사는 하도록, 또 뭐뭐 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이렇게 보다시피 to get up, 그리고 to lose, 그리고 to find, to study,
이렇게 동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같은 성분이 나란히 나와 있는 경우를 병렬 관계라고 하게 돼요. 병렬 관계. 그래서 enough to get up and enough to lose, enough to find, enough to study 이렇게 연결되는 문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모의고사 지문 가지고 한번 좀 더 이 긴 문장을 지금까지의 유형들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Completing the task. 그 과제를 끝냈을 때 앞에 나온 분사구문의 유형이에요. Mary came. 메리가 왔습니다. resentful. 화가 난 채로. 뭐 하기 위해? To pass me the material. 나에게 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했습니다. 접속사 앞에 끊어주고 뭘 말했느냐? Someone she knows. 자, 명주동이네요. 명주동. 그녀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stole watch. 훔쳐갔다고 그녀의 시계를. 어떤 시계? 자, 여기 보면 또 명주동의 관계가 성립해요. 시계. 엄마가 사줬던 그 명주동. 엄마가 사줬던 시계를. 그래서 그녀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그녀의 시계를 훔쳐갔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시계? 그녀 어머니가 사주셨던 전명고 for her birthday. 그녀의 생일 때에. given a situation. 여기 분사구문이라는 게 또 하나 튀어나와 있죠. 보다시피 이 기분은 어떤 명사를 꾸며지지 못한 상황이고 또 여기까지가 분사구문이다라는 안내 표시가 있어요. 쉼표는 일종의 안내 표시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또 그 상황이 주어졌을 때 또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나는 생각했습니다. 자, 타제동의 관계 이렇게 끊어줘야죠. Anyone could be perplexed. 누구나가 perplexed. 당황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수능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이 복잡한 문장들은 다음 시간에 제2편을 통해서 이 5가지 기술들을 하나하나 적용해서 좀 더 자세하게, 확실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